자, 시작합니다. 자, 소멸시효. 일정한 시간의 의미예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되는 효력을 부여해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권리를 법이 소멸시켜버려요. 자, 여기서 설명하려다가 물권 소멸서 어차피 하니 그때 설명할게요. 한번 생각해봐요. 소유권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법이 막 소멸시켜버릴까? 소유권은 절대원칙, 절대적 보장돼요. 따라서 소유권은 소멸시에 걸리지 않아요. 그러면 소유권에서 나오는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도 역시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운명을 함께 이전, 함께 소멸. 운명을 함께 하니까 소유권은 영원해요. 영원해요. 절대 소멸시효로 날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도 역시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소유권이 소멸시효 안 걸리니까 물권적 청구권도 역시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그래서 성질에서는 이놈 분리 따로 떼어내서 물권적 청구권만 물권과 분리해서 따로 떼어내서 양도 못한다는 거. 침해자의 고의과실 귀책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 태풍으로 쓰러진 이웃집 나무. 옆집 사람 아무 잘못 없어도 치워주세요. 가분할 수 있다는 거. 잘못 없어도 치워주세요. 할 수 있다. 소유권이 소멸시효 안 걸리니까 물권적 청구권도 역시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자, 우리 민법 규정. 점유권하고 소유권에서 법 조문이 있어요. 점유권, 소유권. 그 다음에 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법 조문을 제한 물권에 갖다 써요. 준용한다고 해요. 그러면 소유권에 관한 물권적 청구권을 갖다 쓰는데 여기서 할 것은 이놈 지역권, 저당권, 지역권, 저당권. 이거 왕별이에요. 왕별. 지역권하고 저당권의 경우 지역권, 저당권이 누군가로부터 침해돼요. 그러면 나에게 돌려주세요 하는 반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아요. 지역권, 저당권은 물권이죠. 침해되면 원래 물권적 청구권은 종류가 3개죠. 반환,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이 3가지 중 방해 제거, 예방 청구권만 인정되지 반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아요. 그럼 왜 지역권, 저당권은 누군가로부터 침해가 돼도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느냐? 이유 여기에요. 지역권,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아요. 점유하지 않아요. 지역권은 통행지역권, 통행만 해요. 옆집 땅을 배타적 점유하지 않아요. 자, 은행, 저당권자, 담보자본 아파트, 은행이 사나? 안 살아요. 등기만 박아요. 여전히 설정자, 갑이 사용하는 거예요. 따라서 지역권, 저당권은 점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 나에게 내가 점유할 수 있도록 나에게 돌려주세요 하는 반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이놈이 11번 나왔어요. 장난 아니게요. 장난. 지역권, 저당권 나오면 반환 청구할 수 없다로 끝나야 돼. 없다.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이유 점유하지 않으니까. 내가 점유하는 물건을 누군가 훔쳐갔을 때 돌려주세요 하는 거예요. 근데 은행은 나한테 돌려주세요 할 수 없잖아. 은행이 점유하지 않으니까. 마찬가지 통행지역권자도 옆집 땅 통행만 하는 거지 너 나한테 돌려주세요 안 되는 거예요. 점유하지 않으니까. 그대로 지역권, 저당권은 절대로 내가 점유할 수 있도록 나에게 돌려주세요 하는 반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아요. 이유 점유하지 않으니까. 방해 제거 예방만 인정돼요. 그래서 엄청 잘 나와요. 엄청.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해 볼게요. 여기까지. 프린트 봐봐요. 프린트. 동그라미 1번. 프린트. 오늘 나간 프린트. 동그라미 1번. 자,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 또는 손해배상 담보 청구할 수 있다. 또는에 동그라미 해야겠죠? 예방 조치 또는 담보 주세요. 둘 중 하나만 선택해서 하는 거예요. 또는 확인해야 돼요. 맞는지 뭐. 자, 2번.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과 분리해서 양도하지 못한다. 분리 동그라미. 못한다. 동그라미. 그래서 함께
이전 함께 소멸하는 거지 따로 떼어내서 물권적 청구권만 분리 양도 못합니다. 3번 물권적 청구권은 침해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는다. 그대로 외워요. 고의과실 자리에 귀책 사유를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도 나와요. 태풍으로 쓰러진 이웃집 나무 고의과실 요구하지 않아요. 4번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아요. 이거 되게 잘 나와요. 그래서 소유권이 소멸시 안 걸려요. 용언에 운명을 함께 하겠죠? 운명을 함께 이걸 기억하는 거. 운명을 함께. 소유권이 안 걸리니까 물청도 역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자 5번 그러면 1번도 별 3개고요. 2번, 3번, 4번도 별 3개고 5번은 왕별이에요. 5번 지역권 저당권에서는 목적물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지역권 저당권은 점유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에게 돌려주세요. 내가 점유할 수 있도록 나에게 돌려주세요 하는 반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풀어서도 나오고 이렇게도 나오고 왕별이에요. 왕별. 자 이제 판서 흑판 봅니다. 이제 새로 시작해요. 지금부터 배울 건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 자, 법조문 보기 전에 누가 하느냐? 현재 소유자가 합니다. 현재 소유자. 소유권에 대한 물청은 누가 해요? 현재 소유권이 있는 현재 소유자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례로 갈 거예요. 갑 소유 토지에 의리 건물을 무단 신축합니다. 그러면 갑이 현재 소유권이 있죠? 소유권이 있어. 소유권 여기 있죠? 따라서 현재 소유자인 갑은 무단 신축자를 상대로 네 건물 철거하시고 내 땅 돌려주세요 할 수 있다. 자, 주체 현재 소유자가 해요. 그런데 갑이 토지를 병에게 팔았다. 매매로. 등기까지 넘겨가면 병이 소유자. 얘는 소유권 상실. 소유권 상실. 전 소유자. 같이 봐요. 매매를 통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해 준 자. 우리 시험 지문 3개. 토지 소유자 갑이 병한테 매매로 팔아 제꼈어요. 소유권이 넘어갔죠? 등기가 간 순간. 그러면 더 이상 얘는 소유자가 아니죠. 그래서 소유권 상실한 자, 전 소유자, 매매를 통해 소유권 이전 등기 격려해 준 자. 소유권 결국 얘는 소유권이 없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소유권을 상실한 갑은 무단 신축자 을을 상대로 철거하세요. 내 땅 돌려주세요. 할 수가 없죠. 내 땅이 아니니까 이제. 그래서 왕별이에요. 왕별 이거. 첫 번째 전 소유자 소유권 상실한 놈 매매를 통해 병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해 준 놈. 이놈은 소유권 없죠. 따라서 이놈은 더 이상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무단신축자 을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할 수 없다로 끝나야 돼요. 이유 소유권 X 물청 X. 소유권 없죠? 소유권이 없으니까 물청도 없지.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 지문 주어가 이 세 놈이 나오면 너는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다로 끝나야 맞는 지문. 소유권이 없으니까. 자 하나 더. 갑이 병하고 매매계약 할 때 병이 그래요. 야 가! 네 땅에 무단신축자 우리 건물 지어놨네? 어허, 내가 이제 등기받으면 내가 소유자인데 내가 들이대야 되는데, 우리 인상을 보니까 폭 같아, 폭. 나 쟤 무서워. 그냥, 네가 좀 철거 좀 시켜줘. 전 소유자에게 유보시켜요. 소유권은 받으면서 물권적 청구권만 얘한테 유보시키는 거예요. 네가 철거 인도 청구 좀 해줘. 자, 갑은 등기 넘겨준 순간 소유권이 사라졌죠. 전 소유자에게 물권적 청구권만 유보시켜서 행사하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 지문이 뜨는 거예요. 대부분 판례요 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만을 분리히 떴어. 몰라도 소수로는 무조건 부정으로 끝나야 돼.
따로 떼어내면 안 되니까.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을 분리해서 전 소유자 갑에게 유복해서 갑 네가 행사해 이런 거 할 수 없다. 그래서 소유권이 넘어가면 물청도 함께 넘어가는 거지 물청만 따로 안 넘기고 전 소유자 유보시켜서 네가 해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전 소유자는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현 소유자인 병이 물청 행사해야 돼요. 현 소유자 병이라 이건 처음에 나온 적이 없고 안 나와요. 계속 이놈만 나와. 전 소유자. 이 단어. 전 소유자 소유권 없죠? 물청 X. 파라제께서 소유권 상실한 자 절대로 소유권에게 물청을 할 수 없다. 이게 지문이야. 이게 지문. 이게 주어고 주어 잡고 너 소유권 없구나. 소유권 없으니까 물청할 수 없다. 자 이제 이거 왕별이에요. 왕별. 그 뒷놈 할 거예요. 두 번째. 자 여기서 새끼가 쳐집니다. 이제 아주 중요한 거 할 거예요. 아주. 자 연결시킬 거예요. 을이 무단신축자 을이 이 건물을 병에게 팔아요. 매매로. 건물은 언제나 신축자 소유예요. 절대 토지에 부합하지 않아요. 되게 중요해. 건물은 절대 토지에 부합하지 않아요. 허락 없이 심었다 하더라도 건물은 언제나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 그래서 건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언제나 신축자 을 소유. 자 직거기 때문에 병한테 돈 받고 팔아요. 그럼 5억 받고 팔아. 병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넘어가지 않아요. 이후 무단신축 불법 건물은 등기가 안 돼요. 등기 신청하면 허가증 가져오세요 그래요. 그래서 무단신축 건물 등기가 안 되니까 결국 병은 이 건물을 인도는 받아요. 인도는 받았지만 등기한다 안 한다? 등기 못해요. 등기 못해. 그래서 이 병을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 또는 양수인 같은 말이에요. 여기서는 미등기 건물 매수인 우리 지금 둘 다 나와요. 미등기 건물 양수인 즉 병은 무단신축자 을로부터 돈 주고 건물을 샀으나 돈도 다 줬어요. 인도도 받았어.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어요. 하지만 등기를 했다 안 했다? 등기를 안 한 거예요. 이게 바로 미등기 건물 매수인이에요. 미등기 건물 매수인 뜨면 등기를 경유하지 않았다 이런 말이 없어도 등기 안 된 거예요. 미등기 건물이니까. 등기 안 된, 즉 매수인이 등기 안 한 거예요. 매수인이 등기 안 했어. 그러면 이놈은 등기 안 했기 때문에 소유자가 아니다. 아니다. 풀어갑니다. 미등기 건물 매수인은 매매를 통했으면 무조건 이전 등기를 박아야 되는데 등기 안 박았죠? 따라서 186조 우리 법조문에 따라 소유권 취득 못해요. 소유자 아니요. 자, 이때 이 상태에서 10년을 건물 지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10년 살고 있는데 이 집에 A라는 불법 노숙자가 뛰어든 거지. 자, 아까 관습상 물건 그랑 연결되어 같은 판례요. 병은 현재 미등기 건물 매수인. 미등기 건물 매수인이야. 당연히 자기 집이에요. 10년 동안 사니까 돈 다 줬어요. 단지 등기만 못 박았죠. 불법 점유자를 상대로 당연히 병은 들이대죠. 야, 나 소유자니까 소유권에 대한 물청 나가 돌려줘 있다는 거 하는 거예요. 미등기 건물 매수인은 이 건물의 불법 점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대한 물권 요청권 행사할 수 없다로 끝나요. 이유 소유권 없죠. 얘는 쥐는 지검이라면 있죠. 법적 소유자가 아니에요. 따라서 소유권이 없으면 물청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미등기 건물 매수인 인도는 받았지만 등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지. 안 했지. 따라서 이 건물의 불법 점유자를 상대로 아이고 고마워라. 직접이 나왔구나. 직접이 나오면 절대 직접 들이댈 수는 없다. 이렇게 찍어도 돼요. 직접이 나오면 99.999% 소수는 할 수 없다. 하지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확히 해요. 미등기 건물 매수인은 주어 잡으시고 이놈은 건물의 불법 점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대한 물청할 수 없어요. 이유 소유권이 없으니까 물청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 나오는 소유권 없는 놈 두 놈, 파라제 끼어서 소유권 상실한 놈, 그 다음에 돈 주고 사긴 샀지만 등기 안 한 놈, 미등기 건물 매수인.
인도는 받았지만 여기죠? 등기를 안 했어. 등기를 안 하면 소유권 없다. 그래서 아까 나온 그 판례가 나오는 거예요. 판사님, 저는 이놈을 못 쫓아내는 거예요. 소유권 없다고 해서 허용 안 해주니까. 저 이놈을 쫓아낼 수 있는 어떤 배타적 관습법상 물권 좀 인정해 주세요. 그러니까 판사가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 물권도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요? 당신 점유하고 있잖아. 점유권으로 쫓아내. 또는 앞놈을 대위에서 쫓아내. 점유권도 나오고 대위도 다 나와요. 우리 시험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이놈이 더 잘 나와. 미등기 건물 매수인은 등기를 안 했기 때문에 법적 소유자가 아니다. 법적 소유자가 아니니까 절대로 소유권에 기한 물청은 할 수가 없다. 인도받아서 점유하니까 점유권으로 들이대든지 앞놈을 대위해서 들이대든지 그렇게 해야지. 당신은 소유권은 없기 때문에 소유권 물청은 안 됩니다. 그래서 소유권 없는 놈, 두 놈, 팔아제낀 놈, 소유권 상실, 전소유자, 그 다음에 미등기 건물 매수인, 이 두 단어를 외워요. 둘이 합쳐서 10번 넘게 나왔으니까. 둘이 합쳐서. 주체에서 가장 많은 왕별할 거, 왕별. 자, 이제 상대방 갈 겁니다. 주체 끝났어요. 상대방.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에요. 자, 반환 청구의 상대방은 현재 내 물건을 아무런 권리 없이 점유하는 본권 없는 점유자예요. 자, 상대방이죠. 현재 침해자인데 본권 없이 점유하는 이놈이 중에 본권 없는 점유자가 내 반환 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거예요. 자, 아무런 권리 없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죠. 그래서 을은 갑, 소유자 허락 없이 아무런 있잖아. 본권, 아무런 권리 없이 점유하는 점유자죠. 점유자. 그래서 상대방은 본권 없는 점유자야. 따라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점유자여야 돼. 아무런 권리 없이 점유한 점유자. 그래서 이 두 놈이 나오는 거예요. 만약 상대방이 점유 보조자라면 이놈은 반환 청구 상대방이 되지 않는 거예요. 상대방이 되지 않아. 왜? 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니까. 괄호가 항상 이유예요. 보조자는 보조자일 뿐 점유자가 아니야. 따라 상대방, 반환 청구 상대방이 되지 않아요. 편의점 알바생한테 돌려달라고 하면 안 되고 점주, 그놈이 점유자거든. 그놈한테 점유자한테 사장님한테 돌려달라고 해야 돼. 그런 거 시험 안 나오고 보조자만 나와요. 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니까 상대방이 되지 않는다. 간접 점유자. 이놈은 점유자죠? 점유자니까 상대방이 된다. 자, 그러면 이건 단어 잡고 하면 되게 편한 거예요. 점유 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죠? 상대방 안 돼요. 간접 점유자는 점유자죠? 여기 해당되니까 상대방 되는 거예요. 반환 청구 상대방. 그래서 내 반환 청구 세 가지 중 반환 청구 상대방이 되려면, 근데 우리 시험은 반환 청구 안 하고 그냥 물권을 청구 놔버려요. 그래서 찰떡같이 알아먹어야 돼. 물권적 청구 상대방이 나오든 반환 청구 상대방이 나오든 같은 동네예요. 점유 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니까 절대 상대방 되지 않는다로 끝나야 돼요. 그 보조자는 다 부정으로 끝나고 간접 점유자는 다 긍정으로 끝나요. 주체 측면이나 상대방 측면이나. 그래서 기본적으로 잘 나와요. 보조자, 간접 점유자. 그러면 간접 점유자는 상대방이 된다. 보조자는 상대방이 되지 않는다. 나중에 점유권에서 한 번 더 할 거예요. 그때 또 설명드리고. 자, 이제 사례형으로 이렇게 나와요. 오늘은 절반 할 거예요. 절반. 가압소유 토지의 이 사례예요. 시험이 이렇게 나와요. 가압소유 토지의 을이 무단으로 건물 신축. 자, 그 후 을이 병한테 건물을 양도 직거니까 인도는 해줬어. 근데 병은 등기는 하지 않아요. 등기하지 않아요. 자, 사례 문제가 나오면 일단 사람이 누군지를 찾아내야 돼. 갑소유 토지. 을은 무단 신축. 근데 병한테 건물 양도. 근데 이놈은 등기를 하지 않았다. 그럼 사람이 갑, 을, 병이 나오고 이 그림이 샥 그려지는 거예요. 갑소유 토지 찍 긋고 을 건물 무단 신축. 그다음 을이 병한테 팔았다. 갑을 병. 갑이 누구고 을이 누구고 병이 누군지는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1번부터 들이대는 거예요. 자, 갑은
토지 소유자는 지를 읽어야 돼요. 토지 소유자 갑은 무단신축자 을을 상대로 네 건물은 철거하시고 내 땅은 돌려주세요 할 수 있다. 맞는지 뭐. 그래서 토지 소유자 갑은 무단신축자 을을 상대로 주어 잡고 상대방 잡고 네 건물은 내락받지 않았으니까 철거하시고 내 땅은 돌려주세요 할 수 있다. 자, 이제 두 번째 처음이에요. 이제 설명 들어봐요. 갑이 네 건물은 철거하시고 내 땅은 돌려주세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지문 하나, 지문 둘. 자, 갑이 을을 상대로 무단 을을 상대로 네 건물에서 나가세요. 퇴거 청구를 할 수 있느냐? 무단시적 을을 상대로 네 건물에서 당신 나가 퇴거 청구할 수는 없어요. 없어요. 자, 이유. 철거 청구는 가능해요. 소유권을 침해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이 건물은 을 거예요. 소유자 보고 지 집에서 나가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단신축자를 상대로 철거 청구는 가능하지만 퇴거 청구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겠죠. 이거 정답지 뭐. 퇴거 청구는 안 돼요. 이유. 소유자죠. 소유자 보고 네 집에서 나가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철거 청구만 가능하고 건물에서 여기 있죠. 퇴거 청구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건물에서 나가세요. 퇴거 청구할 수는 없다. 이유. 무단신축자 을은 건물 소유자니까. 건물 소유자 보고 나가라고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속 외워요. 이거 정답쯤. 자, 이제 하나 더. 무단신축자 을이 이 건물을 병에게 매매팝니다. 이놈은 등기를 절대 못 받습니다. 불법 건물이라. 그래서 미등기 건물 양수인이요. 자, 그러면 갑은 팔기 전에는 을을 찾아와서 을을 상대로 네 건물 철거 내 땅 돌려줘 했을 텐데 이 그림은 이제 여기는 없는 거예요. 갑을 병만 있어요. 갑이 팔았으니까 현재 자기 땅을 점유하고 있는 병 미등기 건물 양수인을 찾아오는 거예요. 병! 너 임마! 너한테 판째가 내 허락 없이 무단신축한 불법 건물이야. 너 건물 철거해. 철거 청구 들어온 사건이야. 철거 청구. 토지 소유자 갑이 미등기 건물 매수인 병을 상대로 철거 청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싸움이에요. 자, 병이 그러는 거예요. 갑! 나 등기 안에서 이 건물 소유자 아니야. 철거는 소유자만 할 수 있어. 내 건물 아닌데 제 거야. 나 소유자 아니래. 내 건물 아닌데 내가 어떻게 남의 건물을 부셔. 너 우리한테 찾아가서 철거하라고 해. 나는 철거 상대방이 되지 않아. 이렇게 항변했죠. 자, 대부분이 뭐라고 했느냐. 비록 당신은 등기를 하지 않아서 법적 소유권은 없지만 당신은 돈 다 주고 사고 당신이 소유자인 것처럼 주위 사람도 다 하니까 예외 두겠습니다. 당신은 즉 미등기 건물 매수인은 법적 소유자는 아니지만 이 건물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그래서 당신은 법적 소유자는 아니지만 사실상 법률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즉 당신은 철거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철거 처분할 수 있는 이 처분권이 있다. 그래서 당신은 법적 소유자는 아니지만 철거할 힘이 있다. 당신은 철거 상대방이 됩니다. 라는 판결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이거 왕별이에요. 토지 소유자 갑은 미등기 건물 매수인 병을 상대로 철거 청구할 수 있다로 끝나요. 외워요. 무조건 외워요. 철거 청구할 수 있어요. 철거 청구할 수 있어요. 미등기 건물 양수인 상대로 철거 청구할 수 있어요. 소유자는 아니지만 철거 처분권이 있어요. 이걸 외우면 좋아요. 소유자는 아니지만 철거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미등기 건물 양수인은 철거 상대방이 된다. 이렇게도 나오고 토지 소유자 갑은 미등기 건물 매수인 병을 상대로 철거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도 나오고 철거 상대방 돼요. 같이 하셔야 돼. 법적 소유자는 아니지만 철거할 힘은 있다. 철거 상대방이 돼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봐요. 미등기 건물 매수인 병 입장에서 대법원이 이뻐요, 안 이뻐요? 안 이뻐요. 불법 존재 상대는 못하게 만들었죠. 소유권 없다고.
아니 근데 그러면 여기도 철거상대로 안 된다고 일관성있게 내줘야 되는데 여기는 나보고 또 철거상대방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미등기 건물 매수인은 대법원 아주 실혈하게요. 다 자기한테 불리한 판결이잖아. 쟤한테는 못 쫓아내고 비록 소유권이지만 철거상대방은 된다고 하고 얘는 보내버리고 싶었는데 을한테 가라고 못 보내요. 자기가 철거해야 돼요. 그래서 미등기 건물 매수인은 지가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건물 불법 점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대한 물청은 행사할 수 없어요. 하지만 토지 소유자가 찾아와서 건물을 철거하라고 하면 지가 철거 상대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우는 거예요. 같이 하시는 거예요. 미등기 건물 매수인 나온 지문. 지는 못해. 소유권 없으니까. 하지만 철거 상대방은 또 돼. 철거 측면에서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소유권과 똑같은 처분할 수 있는 힘이 있대요. 그래서 미등기 건물 매수인 상대로 철거 청구할 수 있다. 왕별. 그래서 토지 소유자 갑은 이게 왕별이에요. 정답 지문이에요. 미등기 건물 매수인 병을 상대로 건물 철거 청구할 수 있다로 끝내야 돼. 있다.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개 지문이 4개가 나와요. 철거 청구할 수 있다. 지문 하나. 토지 인도 청구할 수 있다. 지문 둘. 건물에서 나가라고 할 수는 없다. 지문 셋. 지문 넷. 미등기 건물 매수인 상대로도 철거 청구할 수 있다. 이유. 법적 소유자는 아니지만 소유자 똑같은 철거 처분권이 있으니까. 법적 소유자는 아니지만 철거 처분권이 있기 때문에 철거 상대방이 된다. 그래서 이게 갑소유 토지 을 무단 신축, 을이 건물 매도, 미등기 건물 양수인이 태어난 대법원 판례예요. 이게 사례 문제로 나와. 여기서 하나가 더 붙어요. 사물하겠지만 무단 신축자가 판 게 아니라 임대, 세를 줘요. 세. 그러면 임차인 지문이 2개가 나와요. 이게 합쳐져서 한 문제로 나와. 여기까지 나와. 건물 신축자는 건물이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소유권 취득한다. 이 지문까지 떠요. 그래서 5개가 만들어져요. 임차인까지 합쳐서 한 7개 중 5지문이 계속 돌고 돌아요. 그럼 정답 지문 어디냐? 이건 4번 나왔는데 철거 및 토지 인도는 4번 다 흘러가요. 정답 지문 하지 않아요. 쉬우니까. 이거 정답 지문. 건물에서 퇴거 청구할 수 없다. 2번째 이놈 정답 지문. 미등기 건물 매수인은 무조건 정답 지문이야. 주체도 정답 지문. 여기도 정답 지문. 반드시 잡아야 될 게 미등기 건물 매수인이에요. 자, 이놈은 등기를 안 했어. 법적 소유자는 아니야. 그냥 지가 쫓아낼 수는 없어. 하지만 철거 상대방은 돼. 제가 방금 말한 걸 그대로 외워요. 그러면 미등기 건물 매수인 지문 다 해결해. 다시 한번. 미등기 했으니까 매수인인데 등기 안 했죠? 소유자 아니야. 따라서 건물 불법 점유 상대로 소유자 아니니까 소유권에 대한 물청은 안 돼. 하지만 토지 소유자가 찾아오면 철거 상대방은 돼. 지는 못하지만 철거 상대방은 돼. 이유. 거기서는 마치 소유자 똑같은 철거 처분권을 법원이 대부분이 인정해 줬어. 그래서 방금 말한 걸 그대로 외우면 미등기 건물 매수인 지문은 다 해결돼요. 조심할 것. 무단 신축자에게 철거 청구는 가능하지만 퇴거 청구는 안 된다는 거. 자, 한 사람에 대해서 철거가 되면 퇴거가 안 돼요. 무단 신축자 한 사람에 대해서 철거가 되죠. 그러면 이놈한테 퇴거 청구는 안 돼. 이렇게 해도 돼요. 철거가 되면 이놈한테 퇴거는 청구할 수 없다. 반대야, 반대. 이런 식으로라도 해야 돼요. 그래서 사례 문제로 나와요. 사례 문제. 오늘 오후 문제 사례 문제로 딱 나와요. 자,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물청 이제 끝났어요. 물청. 프린트. 6번, 7번, 8번. 6번, 7번이 왕별. 8번은 별 3개. 같은 동네예요. 6번.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은 그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면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면 동그라미 중심이 뭐예요? 소유권 상실. 상실이 동그라미예요. 중심 단어 키워드. 소유권 상실하면 더 이상 소유권 없죠? 상실했으면 물청 역시 소소가 인정되지 않는다. 연결된 거예요. 그럼 맞는 지문. 7번.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해 준 자는 불법 점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대한 물청 행사하지 못한다. 자, 주어 잡아야죠.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해 줬네. 그럼 등기 넘겨줬으니까 너는 소유권이 없겠네. 전소유자구나. 전소유자의 소유권 없으니까 소유권 X 물청
X 하지 못한다. 연결됐죠? 부정으로 끝나야 돼. 할 수 없다. 하지 못한다. 자, 8번. 소유권을 양도한 전 소유자가 물권적 청구권만을 분리 자기한테 유보해서 불법 점자 상대로 물청이 한 방해 배제할 수는 없다. 자, 이해하시면서 읽어야 돼. 소유권을 양도한 전 소유자죠? 저 그러면서 갑이야. 병한테 팔아제껴서 소유권을 양도했다는 등기가 넘어갔다는 얘기요. 근데 전 소유자가 물권적 청구권만을 따로 떼어내서 자기한테 유보해서 불법 점자 상대로 지가 물권을 청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없다로 끝나요. 그러니까 결국 전 소유자 나왔죠. 전 소유자는 소수로 가봐. 소유권 물청할 수 없다로 끝나요. 결국 중심을 크게 잡으면 크게 봐야 돼. 6번, 7번, 8번은 소유권 상실 소수로 가. 안 된다. 소유권 물청 안 된다. 그 다음 7번 중심 잡아요.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해 준 놈. 소유권 없죠. 그냥 소수로 행사하지 못한다. 8번 전 소유자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크게 중심을 뽑아내서 정리 작업 들어가요. 그러면 민법이 정리가 돼요. 이 세놈은 소유권 없구나. 소유권 물청은 할 수 없다로 끝나야지. 자, 이제 9번 왕별 미등기 건물 매수인은 이건 왕별이다. 이것도 왕별이다. 좀 전에 그거 두 개 왕별 해줬죠? 앞에 두 놈, 유보는 별 3개고, 그 두 놈이 잘 나오니까. 이거 왕별이에요. 미등기 건물 매수이니까. 미등기 건물 매수인은 그 건물의 불법 점유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의 소유권에 기한 명도 청구할 수는 없다. 자, 이 질문 맞는지 틀린지 해결해야 돼, 민법은. 미등기 건물 매수인. 빨리 주어에서 답이 나왔어. 미등기죠. 매수인인데 등기 안 했죠. 소유권 없어. 소유권 없으니까 소유권 물청할 수 없다로 끝나는 거예요. 결국 중심 꽉 잡아요. 미등기 건물 매수인만 뚫어지게 봐봐. 너는 매수했는데 등기를 안 했구나. 미등기구나. 매수인인데 등기 안 하면 너 소유권 없겠구나. 이걸 머릿속으로 계산해요. 너는 매수인인데 등기 안 했구나. 186조에 따라 등기 안 했으니까 너 소유권 없어. 소유권 없으니까 소유권 물청할 수 없다로 끝나면 맞는 지문. 있다로 끝나면 X지문 되는 거예요. 10번. 자, 상대방. 점유 보조자가 그 물건의 사실적 지배를 가지더라도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되지 못한다. 자, 중심 잡아요. 지문은 길지만 단어만 잡아. 보조자. 소수로 가요. 보조자는 상대방 되지 못해요. 이유. 점유자가 아니니까. 이렇게 앞에 주어 잡고 소수로 싸우며. 주어 잡고. 여기서는 보조자가 중심 키워드죠. 11번. 물권적 청구권은 간접 점유자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다. 어디 동그라미? 간접 점유자. 간접 점유자는 점유자죠? 점유자니까 할 수 있다지. 상대방이 된다. 그래서 보조자는 상대방이 되지 못하고 간접 점유자는 간접으로 점유하는 점유자죠? 그러니까 점유자니까 물장 상대방이 된다. 이놈한테 행사할 수 있다. 10번, 11번 별 3개. 자, 이제 사례 문제 갑니다. 갑소유 토지의 의리무단으로 건물 신축. 자, 갑소유 토지 을 건물 신축. 그러면 어떻게 그리시느냐? 이렇게 간단히 그리는 거요. 이렇게 하고 을 무단 신축. 토지 소유자, 이게 토지니까 시험 볼 때 토지, 갑소유 토지 적을 필요도 없어. 그럴 시간 없으니까. 건물은 무단 신축. 무단 신축도 적을 필요도 없어. 그냥 사람이 갑이 누구고 을이 누군지만 파악할 수 있게 갑을만 정리하면 돼요. 이렇게 그림 그려놓고 이제 1번 왼쪽에 이렇게 어떡한 들어보셨죠? 지문 옆에 그림 그려야 된다. 사례 문제 나오면 갑은 누구고 을은 누구고. 그러면 여기서 갑을 병이 막 나올 거예요. 그러면 갑을 병으로 절대 읽지 마라. 토지 소유자를 읽어야 되고 이놈은 무단신축자 지위를 읽으라겠어요. 사례 문제 푸는 요령이요. 자, 1번 지문은 갑이라고 나왔지만 나는 그림 보면서 토지 소유자 갑은 이렇게 읽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 갑은 을을 상대로 이렇게 읽으면 되는 게 아니라 무단신축자 을을 상대로 이렇게 토지 소유자는 무단신축자를 상대로 네 건물을 철거하세요. 철거 청구할 수 있다. 갑의 소유권이 침해됐으니까. 그렇지. 맞는 지문. 2번. 토지 소유자 갑은 무단신축자 을을 상대로 건물의 대지 부분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그러면 건물의 대지 부분이니까 내 땅, 토지 인도 청구할 수 있다. 결국 1번, 2번은
토지 소유자 갑은 무단 신축자 을을 상대로 네 건물은 철거하시고 내 토지는 인도해 주세요 할 수 있다. 맞는 지문. 3번. 토지 소유자 갑은 무단 신축자 을을 상대로 이 건물에서 나가세요 퇴거 청구할 수는 없다. 소유자 보고 건물에서 나가라고 할 수는 없다. 철거가 되면 퇴거는 청구할 수 없는 거예요. 반대요. 1번하고 3번 철거 퇴거는 한 사람 같은 놈에 대해서 반대로 끝나요. 자 4번. 만약 무단 신축자가 이 건물을 정이란 놈한테 미등기로 매도하고 인도해 줬네요. 자 토지 소유자 갑은 미등기 매도 인도. 결국 미등기 동그라미 빵 해야겠죠. 정이란 놈은 샀는데 등기했다 안 했다? 안 했다. 미등기 매수인이구나. 미등기 건물 매수인. 따라서 토지 소유자 갑은 미등기 건물 매수인 정을 상대로 건물 철거 청구할 수 있다. 있다로 끝나요. 그러면 법적 소유자는 아니지만 철거 상대방이 된다. 철거 처분권이 있기 때문에 이 이유를 통해서 하시든가 아니면 그냥 달달달해. 달달달. 미등기 건물 매수인 상대로 철거 청구할 수 있다. 철거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이유를 알면 더 좋아요. 이유를 알면 나중에 안 헷갈려. 비록 법적 소유자는 아니지만 미등기이기 때문에 철거 처분권이 있다. 대법원이 소유자도 아닌데 철거할 수 소유자 똑같은 힘을 줬다. 왜? 법률상 또는 사실상 소유자 똑같은 지위를 줬어요. 그래서 법적 소유자는 아니지만 거의 소유자로 취급한다는 얘기예요. 거의. 그러면 3번, 4번이 왕별. 3번, 4번이 왕별. 1번, 2번은 별 3개겠죠. 그래서 3번, 4번이 항상 정답쯤이네요. 무단실자 상대로 건물에서 나가라고 할 수는 없다. 그 다음 미등기 건물 매수인 상대로 철거 청구할 수 있다. 죽으라고요. 죽으라고. 얘 둘이 정답쯤이요. 우리 시험에 계속 이 두 놈이 정답쯤이요. 나머지는 다 흘러갔어요. 자, 오케이. 이렇게 해서 물권적 청구 마칩니다. 이제 부동산 물권 변동과 등기 공시제도. 자, 우리 기본서는 195페이지 오른쪽, 왼쪽 194페이지 기본서 챕터 2. 여기는 시험에 지금 도입 부분은 잘 안 나와요. 자, 공시. 물권 변동과 공시. 공시의 원칙. 공시 제도가 여기 있죠. 부동산은 등기, 동사는 점유. 동사는 안 나올 거고. 결국 물권은 힘이 세요. 힘이 세기 때문에 누가 물권자인지를 대외적으로 알려줄 필요성이 있어요. 누가 소유자고 누가 저당권자인지 대외적으로 알려줘야 돼. 왜? 힘이 세니까. 파급 효과가 크니까. 막 들이대니까. 그래서 공시제도가 나오는 거예요. 공시. 부동산은 등기 또는 관습법상 인정되는 명인방법. 테두리 두르는 거. 이걸로 공시하는 거예요. 시험 안 나와요. 공신의 원칙. 등기 믿고 거래한 자 보호되지 않아요. 그래서 부동산 등기에는 믿음이 없다. 자, 물권의 유인론. 매매, 채권 매매가 무효이면 물권액이 넘어간 등기도 같이 무효. 매매가 무효면 을등기 무효. 을 등기는 박혀 있지만 소유자 아니다. 소유권은 말소 등기 없이 갑에게 당연 복귀. 자, 이거 할 거예요. 이거 187조 이놈 때문에 지금 할 거예요. 지금 갑을 매매. 자,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 매매가 무효로 밝혀졌거나 또는 갑이 취소권자여서 취소로 날렸거나 또는 채무불이행 법정 해제로 또 날렸거나. 자, 매매가 처음부터 무효이거나 취소 해제로 무효가 됐거나. 매매가 무효이면 을등기도 같이 날라가요. 이게 물권행위의 유인론이에요. 지금 많이 들었어요. 매매가 무효면 을등기 무효. 너는 소유자 아니야. 소유자는 누구? 갑. 자, 이게 물권행위는 원인행위인 채권행위에 영향을 받는다. 물권행위의 유인론이에요. 물권행위는 등기는 원인행위 채권 매매에게 영향을 받는다. 있을 유. 원인행위에 영향을 받는다. 유인론 같이 무너져요. 자, 문제는 이걸 할 거예요. 그러면 을 앞으로 아직 등기가 박혀 있는데도 소유권은 당연 복귀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당연 복귀. 있죠? 당연 복귀한다는 얘기는
을이 지 무효 등기를 말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은 갑에게 당연 복귀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겉으로는 을 등기돼 있지만 말소 등기해야 복귀되는 게 아니라 말소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복귀한다는 얘기예요. 즉 갑이 소유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매매가 무효면 을 등기 무효, 너 소유자냐? 소유자는 제가 갑한 게 제가 말소 등기해야 소유자 갑이 돼요.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잖아. 지금까지. 그냥 제가 항상 이렇게 얘기했어요. 매매가 무효면 을 등기 무효, 너 소유자냐? 소유자는 암모 갑했죠. 그 얘기는 말소 등기 없이도 당연 복귀. 이게 바로 등기 필요 없죠. 186조, 187조. 187조 등기 필요 없는 법률 규정. 그래서 법률행위가 아닌 187조. 왜 그러느냐? 매매가 무효가 됐죠. 매매가 무효로 밝혀졌죠. 그래서 이게 법률행위가 아니에요. 매매는 법률행위지만 무효는 법률행위 아니지. 이건 벌어진 현상이지. 취소해제는 법률행위지만 결국 무효가 됐죠. 그래서 매매가 무효면 을 등기 무효, 너 소유자냐? 소유권은 말소 등기 없이 당연 복귀. 이걸 그대로 외워요. 말소 등기 없이 당연 복귀. 당연 나오면 187조 법률 규정에 해당. 등기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 말소 막말을 몰라도 돼요. 등기 필요 없어요. 187조가 작동돼. 좀 이따 한 번 더 나와요. 거기서 나와. 거기서. 그래서 187조 할 때 엄청 나와요. 그래서 채권 매매가 무효 취소 해제로 원인행위가 실효되면 물권행위 등기도 같이 무효. 소유권은 말소 등기 없이 당연 복귀. 말소 등기 없이 당연 복귀. 원인행위 실효로 인한 부동산 물권은 당연 복귀. 이렇게 나와요. 우리 시험에. 자, 다시 한번. 원인행위 실효로 인한 부동산 물권 복귀는 말소 등기 없이 당연 복귀한다. 등기 필요 없다. 187조다. 법률 규정. 이따 한 번 더 해요. 187조에서.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여기니까 여기까지 뭐 볼 건 하나도 없네. 하나 있네. 동그라미 1번 프린트. 이거 읽고 쉴게요. 자, 동그라미 1번. 쉽죠. 우리 민법은 등기 공신력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등기 믿고 거래한 자 보호되지 않는다. 그 시험은 거의 안 나와요. 얘는. 이제 우리 10분간 쉬고 가장 중요한 총론에서 가장 중요한 법률행위 법률 규정 186조 187조 나오죠. 그거 할 거예요. 10분간 쉽니다.